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공유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후 이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119 최초 신고자라고 밝힌 분이 주위 사람들이 여성을 도와줬다고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글은 왜 화제가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사가 나왔었죠. 실제로 이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형사 재판이 벌어졌는데 무죄가 나왔던 사건도 있고 해서 아마 더더욱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8년에 만취해서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가 대기발령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귀가조처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여성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사정을 좀 이용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사실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그러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경우에 CCTV가 있지 않는 한 한번 이렇게 피해자라고 소위 이제 몰리게 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글이 특히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하는 것이겠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에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처벌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인데요. 정말로 이러한 그 악화 때문에 양화가 구축되는 그런 현상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게 서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을까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네, 가끔 보면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밤늦게까지 연락 주시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 보호를 취지로 해서 사회 변화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함께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입법 활동을 치열하게 해왔고요. 네. 현재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양육비 피해 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시는데요. 자, 양육비 해결총연합회를 줄여서 양해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양해연을 찾아와서 양육비 고충 토로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까? 또 특히, 많죠. 네, 그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어떤지 더 궁금합니다. 네, 저희 단체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양육비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 문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정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이들 학교 수업 일수가 이제 축소되면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를 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양육하시는 분들은 경제 활동하는 시간에 아이들 돌봄의 그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안전 문제로 걱정과 불안함이 또 커지고 또 뭐 이런 공백에 메꾸기 위해서는 또 사설 학원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지출이 더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 또 양육비가 더 절실하죠. 양육비 이행법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도입돼서 지난 6월이 이어서 이제 이번 달 13일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행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법의 판결을 어겨도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만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골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여건을 제한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바로 공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행 명령을 받고 또 안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 명단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출국 금지가 되고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행령을 보면은 이전 양육비법이 이제 너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마련된 규정인데요. 이제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감치 명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 개정안은 감치 절차라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감치 소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 이행 관련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면은 감치 소송건이 이제 진행된 게 약 1,900여 건이고 이 중에서 감치 명령이 인용된 건이 1,000여 건인데 집행에 성공한 건은 41건이에요. 그러면은 10%도 안 되고 1%, 한 2, 3% 정도입니까? 네네. 지금 그러니까 감치 성공 건수가 이제 4% 이내에 4% 이내. 네네. 그렇게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집행령 자체도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감치를 통해서 양육비를 이행한다, 이렇게 확보한다라는 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감치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치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감치 자체의 집행으로 인해서 확보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지금 송달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감치 소송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고, 이행명령을 신청을 해서 안 될 경우에 이제 감치를 신청하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법원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감치도 잘 안 해줬는데, 요새는 그래도 감치명령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명령이 나와도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경우, 감치가 되는 경우가 4% 이내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이 송달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받아 해서 감치까지 가는데도 길게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채무자들이 그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요. 우편 주소를 달리해 놓으니까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아주 다수예요. 명령이 나와도 송달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네네. 전혀 없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 신청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편 주소 그러니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 재판을 신청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판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네.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감치명령은 아닌가 보군요. 감치는 사람을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네. 그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감치를 굉장히 꺼리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감치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청조차 되고 있지 않으니까 개정안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죠. 네. 양육비 피해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감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공시 제도로 이 감치 소송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입법안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네, 개정안이? 네. 네네. 그 송달 특례 조항이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통과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감치 이게 통과가 돼야 뭐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 금지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주소를 못 찾는 경우에는 또 이 감치 신청조차도 안 받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각한 네. 문제가 조금 드러났네요. 네, 그렇죠. 예, 개정된 야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야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 사이트를 이제 폐쇄한다면서요? 네네. 그 명단 공개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대로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그 시기에 맞게 이제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재판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검찰이 항소를 하고 그 재판이 제기되는 것이 다음 달 13일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불만스러운데요. 사실은 어떤 그 비방이나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해결이 되는 네. 즉시에 삭제를 함으로써 인격권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굳이 이제 또 항소가 돼서 재판을 남겨주게 됐습니다. 네, 결과가 이제 1심처럼 그렇게 무죄가 선고되기를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쿨의 All For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